안녕하세요. 네, 해적의 김성주입니다. 예, 2023년은 제가 지금 올해 첫 촬영이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촬영에는 본의 아닌 개인 개인 사정으로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23년 저희 해적 뭐 지난번에는 우리 차장님 혼자 우리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함이 없어져서 이제 수석 매니저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석 매니저로 이제 바뀌어서 김성주 수석 매니저가 지난 촬영에는 이제 혼자 진행을 했는데 혼자 잘 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쓸쓸했어요. 뭔가 어색하고 네, 혼자 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금리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그쵸? 근데 이제 올해 1월 중순 이제 2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 바뀌곤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금리가 이제 상단을 찍고 점차 이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인하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나타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요. 네. 맞아. 그 생각보다 이제 여전히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경기 자체가 금리를 이렇게 올렸어도 뭐 월급 자체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월급이 실제로 줄어야 되는데 월급을 준다는 건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월급도 좋고 고용도 큰 문제가 없고 고용은 여전히 한 40년, 50년 최저치까지 이제 최고치죠. 이제 그렇죠. 실업률은 최저치인 거고 현재 그런 상태가 나타났고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PC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전치보다 높고 예상치보다 다 잘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제 경착륙을 우려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경착륙이 없다는 얘기, 착륙 자체가 없다는 얘기. 물론 이제 이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어떻게든 착륙은 하죠.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보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감이 짙다? 아니면 오히려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 희망적이다?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수석 매니저님. 되게 어색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경기가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진 않는데 희한하게 뭐 고용 지표도 좋고 고용 지표가 좋다 보니까 뭐 물가 상승률도 안 떨어지고 또 월급도 올라가니까 더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은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물가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금리 올리는 거 대비 되게 소폭. 이게 월급이 안 줄어서 그래요. 맞아요. 금리 올리는 만큼 월급이 안 줄고 돈을 여전히 그만큼 받다 보니까 금리 오르면 뭐 예를 들어 이자를 낸다거나 그런 지출에 대한 거를 월급이 오르다 보니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지금 저희가 FOMC가 이제 미국 FOMC가 3월 달에 있죠. 그렇죠. 이번 달은 뭐 1월 말하고 2월 초하고 껴가지고 1, 2월을 그냥 한 달로 받고 이제 다음 FOMC가 이제 3월 22일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죠.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동결 또는 이제 뭐 마지막 베이비 스텝 정도 한번 그냥 귀엽게 해주고 끝난다. 근데 지금 베이비 스텝 0.25가 아닌 뭐 0.5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혹시 페드워치 좀 보고 오셨나요? 우리? 네.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딱 봤을 때 0.25% 인상이 73%가 좀 넘었어요. 근데 30분 있다가 또 조회를 눌러보니까 이거는 떨어지고 1% 이상 떨어지고 0.5% 인상한다는 게 한 2% 올랐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는 지금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2배 가까이 뭐 빅스텝을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이제 퍼센트 내지는 뭐 20%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뛰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월 말이고 이제 3월 초 되고 하면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또 3대 고용지표가 또 나올 거고 그게 만약에 또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아마 3월 22일 FOMC 미팅가 그 전에 뭐 물가지표 몇 개 나오겠죠. 그것 또한 생각 외로 뭐 괜찮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 0.25%가 72%고 뭐 0.5% 인상이 28% 이게 역전될 수도 있을 충분히 그럴 거다라고 수도 저는 있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최종 금리 목표가 5.5%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네. 3월에 한번 0.25를 하고 네. 동결 네. 또는 그냥 한 번 더 5월 달에 또 있더라고요. 5월 달에 0.25에서 이번 연도는 총 0.5% 인상으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거는 0.5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의사록에는 여전히 그 세인트루이스 총재 여전히 강한 강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0.5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쉽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그러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왜냐면 제가 심하게 하면 뭐 3월, 5월, 6월, 7월까지 있더라고요. 네. 최근 4번이 있는데 그때 뭐 0.2억씩만 올려도 1%거든요. 또 그쵸. BPP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4.75죠. 상당 4.7이니까 5.75에서 6%까지 이제 앞에 6자를 찍을 수도 있다. 6자를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만약 6자를 앞에 찍는다 하면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크게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 6은 상당히 저희 세대 때는 본 적이 없는 숫자니까. 뭐 그렇죠. 많아야 3%. 네, 2%, 그러니까 20%, 3%대였는데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있는 활동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나이대가 이제 저희 나이대인데 그쵸. 이자로 나갈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기지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6자가 보이면 지금은 뭐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인데 미국이 솔직히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6자가 보이면 정말로 경기 침체를 올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못 봤던 시장이라서 저도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앞에 뭐 5.75에서 이제 6%까지 이제 찍었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좀 와닿게 말하면 뭐 6%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6% 대출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두 자릿수의 이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기준금리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쵸. 네, 시중금리 자체는 거기보다 한 3% 이상은 더 보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 10% 가까이 되는 이자를 내면서 1억을 빌려면 1년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는 내야 되는 거니까 시장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준이 이것까지 고려를 할지 네. 그건 잘 모르는데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2%잖아요. 이게 너무 커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도 그렇고, 재무장관 회의 때도 그렇고, 경제 주로 학자들은 2%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가 아니라 최소 3% 이상을 봐야지 이게 이제 예전에 2%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3%가 이제 예전에 한 2%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2%까지 떨어진다 하면, 물론 이제 이 연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생긴 목적은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돈을 풀려고 만드는 회사가 은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중앙은행 자체는 그렇죠. 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준에 대비해서 금리는 상당히 여전히 높고 연준이 이야기하는 바라보는 타겟 목표의 2%는 현실성이 좀 없을 현실성이 것 같다. 없는 그냥 라고 일단 수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그나마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정식 선언을 했죠. 처음으로 중국에서 나왔다고 시작하면 처음과 끝을 다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네, 코로나를 그렇죠. 퍼뜨리고 네. 코로나를
인해서 막았던 걸 제일 늦게 풀고. 제일 마지막 이제 국가가 실제로 된 거죠. 네. 말 그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우리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됐고, 네. 이제 뭐 그런 뭐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다 뭐 막는 정책을 다 풀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기업들도 이제 산업 활동을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은 당연히 뭐 회복될 거예요. 다소 네. 빨리 회복되겠죠. 뭐 막았을 때보다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도 있을 거고, 인건비 그렇죠.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중국 리오픈으로 뭐 경제 회복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중국에서의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면 특히 원자재, 뭐 원유, 구리, 철강서 이런 진짜 기초 자산, 네. 기초 원재료의 수요가 늘면 분명히 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오히려 공급 쪽의 이슈가 더 많아졌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쪽이 문제가 생기고 수요는 이제 점점 넘쳐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에서의 수요가 확 늘면서 가격이 원재 가격 상승을 하면 이게 뒤늦게 또 물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물가가 또 말 그대로 공급이 못 따라준 이유 때문에 수요는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또 물가가 뜨겠죠. 말 그대로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 쓸게 없어. 네, 맞아요. 상품이 이제 시장 안에 없다 보면은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뒤늦게 물가 상승의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공급망이 아직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하지만 천연가스 자체도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 사용량이 뭐 이전 대비해서 확실히 줄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러시아가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분량만큼 과연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힘들다. 일단 여전히 중동에서는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수요가 이제 막 늘어났을 때 이게 과연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수석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픈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공급망이 딸리고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재인플레이션을 또 한 생각해야 번의 되겠네요. 이제 충격이 갈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중앙은행들은 계속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조금 잡아놨더니 또 중국이 한 방 또 그렇죠. 매기고. 네. 여전히 쉽지가 않은 뭐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저희가 3월 22일 날 연준의 FOMC가 있기 전까지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시장은 좀 변동성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리오프닝인지 모르겠는데 네. 1월달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중국이 리오프닝 차츰차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란 말이에요. 네. 거의 뭐 4, 4분기 네, 마지막에. 맞아요. 마지막. 그 영향이 1월달부터는 슬금슬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구리만 봐더라도 12월까지는 가격이 LME 기준으로 뭐 9천을 넘었으니까 9,900이 넘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다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금리를 다시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좀 하락세를 하락했는데.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다시 공급 문제도 네.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달러 강세도 네, 있고.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도 뭐 이미 뭐 1,300을 후딱 넘어버렸으니까 맞아. 시장 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 같아요 지금. 이게 금리를 잔뜩 올렸어도 어쨌든 대장주인 미국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이게 미국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대표적 그냥 우리나라만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도 꾸준히 작년에 같이 올렸단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은 이번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했죠. 네, 확실히 물가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는 더 확실히 빨리 더 깊하게 미국 깊하게 대비해서 오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이 힘들지 정작 미국은 그렇지 괜찮아요.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게 미국이 나홀로 뭐
미국은 나 혼자만 뭐 각자 도생으로 하자 했을 때에는 약간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뭐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의장이나 그런 것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본인들만 잘 살면은 각자 도생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느 쪽이든 뭐 지금 분위기에서 미국 쪽에 좀 붙어 있지만 보이지만은 중국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갈팡질팡 못하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이걸 좀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런 원자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유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다뤄보는 이야기도 가져보고 현재 최근에 뭐 가스,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유가 가격도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1주년 기념이라 해서 지금 다들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오늘 2월의 해적 자 오늘 제가 올해 처음 하고 나서 약간 어버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보시는 분들 아시죠? 잘할게요. 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자, 미국 경제 움직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